그러면 작년에 8천만 원 에이전시랑 네. 4천만 원, 1억 2천. 1억 2천만 원 매출. 실제로 한 4달 정도 영업을 하신 거예요. 4달에 1억 2천. 아유 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일단 한번 정리하자면 이번 연도 6월 전까지는 아예 수입이 0원이었었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원래 하던 모션 디자인 일을 관두고 스타트업 하겠다고 뛰어들고 나서부터 수입이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모션 그래픽 할 때는 그래도 한 달에 200, 300 근데 300. 블로그에 하는 기록. 블로그에 제가 GPT가 그 올해 초에 이제 뜨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때 저도 그런 기술에 관심이 많으니까 3D 하는 사람들은 다 기술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모든 게 다 새로운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눈이 떠져 있던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이거 재밌네 하고 접목시키던 거를 기록을 계속했었죠. 블로그에다가 블로그, 그게 브런치에.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잘 인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젠틀몬스터 UX 디자인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였는데 그게 터져서 그때부터 근데 그게 터질 거란 생각도 아예 안 했었고요. 브런치는 모수가 엄청 적고 엄청 니치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그래서 그 50개가 터지면서 이제 다른 교수님한테 연락 오고 디자인과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그 교수님이 처음으로 저를 강연 자리에 세워주고 그리고 그 강연 자리에서 강연을 제가 또 했더니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강연이란 거에 재능이 있어서 그걸 하고 나서 그 강연을 봐준 기업 대표님이 저를 써줬죠. 그럼 딱 그때 어쨌든 브런치를 통해서 강연을 하기 시작한 게 본인의 어떤 재능이 발견된 기회였네요. 아 그렇죠. 저는 원래 앞에 나서서 발표하고 이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원래 발표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앞에 나서서 제일 나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면 뭐 대학교 때나 이때도 보통 뭐 너 잘한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발표할 때 발표할 그리고 때? 설렜어요. 신났어요 항상. 긴장은 안 되고요. 긴장을 해서 신났어. 그 약간의 긴장감이 너무. 브런치를 통해서 좀 약간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럼 메인잡 하시기에도 이미 강의를 하신 거네요. 맞아요. 메인 잡 없었는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 교수님은 뭘 보고 태연님한테 이렇게 하자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그 브런치 글을 보고 우선은 대한민국에 그걸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AI로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에 꽂혔고 이제 그 전에 쓴 글들을 보는데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 리뷰를 엄청 써놨었어요. 책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고 이걸 했었는데 그거 보고 얘랑 생각이 좀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교수님 덕분에 제가 홍대에서도 강연하고 국민대에서도 강연하고 대학원 디자인 대학원도 가서 근데 저 UX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네. 모션만 했었고 네. 그 UX는 책에서 본 내용 그리고 강의로 들었던 내용들. 그래서 저는 설명할 때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강의를 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꼭 전문가여야 될까라는 생각. 왜냐면 경매를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강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요소의 강의가 경매 잘하는 사람 7명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사람의 강의가 있다고 치면은 네. 전 후자 듣거든요. 요약된 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다 요약해준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강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도 그 방향으로 가게 됐고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강의하던 게 6월이에요. 6월. 네, 6월이요. 그럼 그때는 수익이 어떻게 되셨어요? 강의 그때 한 번 갈 때 최저 1시간당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강의를 하니까 그 회사의 인공지능을 접목시켜주게 되고 컨설팅 해주게 되고 그거를 좀 패키징을 해서 내가 요만큼 만져주고 요거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야?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강의로 뭔가 회사와 연이 닿고 그걸로 어떤 영업이 뚫리면서 다른 것들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신 거네요. 네. 그러면 6월 달에 한 달 수입이 이렇게 많지 않으셨겠어요? 한 200? 6월 달에 200. 그러면 나는 이제 직업을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안 했었고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디자인 에이전시. 네. 디자인 에이전시를 하고 싶었고 지금은 웹 에이전시를 하잖아요.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고. 근데 그때는 제가 웹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했었고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디자인이 그냥 좋았어요. 저는 이미 학과도 디자인과고 디자인에 대한 그 환상이 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로고 만들어주고
대단한 철학을 담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 줄 알았죠. 그리고 유튜브를 한 4월부터 시작을 했었던 4월부터요? 네. 그건 계기가 있으셨나요? 요즘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자랑을 하면 강의 내용을 올린 거죠. 그래서 강의하는 내용을 강의 영상을 올린 건 아니고요. 강의 영상도 올렸어요. 그건 근데 짧게 올리고 그 내용을 전달을 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결핍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뭐 떳떳하지 못하고 남들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이랬으니까 이런 기회가 하나가 왔을 때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강의할 기회가 저한테 생겼을 때. 그래서 붙잡고 늘어지려고 이걸 널리 퍼뜨리고 다녔죠. 나 강의했어. 나 국민대에서 강의했어. 이러면서. 근데 결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데 결핍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능력에 대한 결핍이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서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거든요. 근데 딱 이런 루트였어요. 저희 집이 엄청 부자였어요. 그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였는데 아빠가 사업을 하다 다 말아먹고 능력이 아예 없던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아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엄마랑 결혼을 했는데 계속 돈을 다 까먹고 그래서 막 예전에 집에 빨간 딱지 다 붙고 진짜 빨간 딱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이제 저희 집에 스케이트보드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이스 스케이트보드들. 근데 거기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그거 신고 나가고 싶은데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면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 이거 빨리 가지고 가서 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뗐었던 기억. 몇 살 때였어요? 6살? 7살? 네, 6살, 7살 때. 그래서 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능력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 생각 그런 게 좀 세진 것 같아요. 그걸 무조건 난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진짜 쓸모없는 인간으로 끝나게 된다는 생각까지. 근데 그죠? 그게 세이노에 가르친 책 보셨어요? 저는 완전 좋아해요. 근데 보시면 그런 결핍을 자기는 자기 자식한테도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핍은 저는 지금 진짜 필요한 것 같은 게 근데 전형적인 그 빨간 딱지 결핍 맞아요. 세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본인이 꼭 성공해야 되겠다 아니면 뭘 해야 되겠다라는 에너지가 좀 생겼던 거 아닐까요? 그게 완전한 드라이브. 진짜. 근데 그러기엔 또 너무 어리기도 했네요. 6살이면. 어렸죠. 진짜 어렸죠. 근데 그때도 억울했어요. 짜증나고. 그리고 맨날 그 엄마 아빠가 싸우던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빠는 항상 쓸데없는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돈 관념이 없고 능력이 아예 없던. 그러면 6살 이후부터 힘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가정이 좀 힘드셨고 거의 그랬죠. 그래서 막 엄마랑도 한 거의 3년 못 보고 빚쟁이들 찾아오니까. 진짜요? 네. 그래서 엄마랑 전화되면 빚쟁이들 오거든요. 저한테 계속 찾아와가지고 학교에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큰 결핍이죠. 그러면 그걸 극복을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작년 말고도 그 전에 이미 좀 극복을 하셨나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진짜? 그 전에 계속 그게 그러니까 진짜 막 우울증은 아니고 항상 그래서 좀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화가 많은데 막 뭔가 제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세게 반응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거. 돈에 대한 거에서 특히. 왜냐면 그래서 저는 원래 진짜 한 달에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아예 돈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다가 근데 그거에 대한 막 태클이 들어왔을 때 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끝에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사실 정신적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준 건 조던 피터슨. 어떤 영향을 줬나요? 제가 그 책 그 인생의 12가지 법칙 네.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계속 너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항상 피해왔던 거였어요. 왜냐면 어차피 저도 나이 들고 이제 엄마 챙겨야 되고 가족들 챙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처럼 살면 절대 책임 못 질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책임감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수록 내가 많이 성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제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가족들한테도 일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다 돈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진짜 펑펑거리면서 놀고 내가 다 해올게 라고 하죠. 근데 책 많이 읽어야죠. 거의 요즘은 일주일에 2권에서 3권 읽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시간이 돼요. 이렇게 2번. 진짜 짬내서 다 읽어요. 샤워할 때도 그냥 샤워 안 하고 일부러 물 받아놓고
20분이라도 읽고 자고 그리고 와. 계속 읽으니까 빨라지더라고요 읽는 빨라지죠. 속도가. 그래서 요즘은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아 역시 성공 비결이 책에 있었군요. 저 진짜 책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 그래서 지금 요즘도 승원님한테도 계속 책 추천해주고 요거 읽어서 같이 얘기해보자. 왜 근데 기존에 이렇게 책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근데 원래 저는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보여주기 식으로 읽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고 이래서 아무 데서나 책을 읽었었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읽고 뭐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도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데서도 책 읽고. 근데 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됐어. 그래서 어디서든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제 지식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읽고 끝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잊게 되잖아요 다. 그래서 글이라도 써요.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실천 중에 작은 게 글이고 조금 더 가면 영상이고 조금 더 가면 제 사업이겠어요. 멀리서 보면 좀 느끼는데 태현님이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 맞았네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있어. 어떻게 보면 허세남. 허세요 맞아요. 허세. 허세남. 허세의 끝을 달려. 맞아요. 그 내가 말하는 나랑 현실의 저랑 간극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간극이 계속 메워지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엄청 더 허세 부리고. 그 어떻게 보면 허세가 엄청나게 본인을 성장시키는 힘이네요. 어쨌든. 맞아요. 엄청나게 성장시킨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 돼야 되니까 진짜로. 네. 뱉은 게 현실이 안 되면 더 쪽팔리니까. 그래서 허세를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9월 이후에 갑자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맞아요. 그 과정부터 어떻게 돈을 벌게 되셨는지. 저를 팔았어요. 그 나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스택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네. 기업에 가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줬어요. 그래서 저를 구독하게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었던 수단 중에 하나, 에이전시죠.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에이전시 업 하나, 그리고 그 에이전시 업을 하는 과정을 유료 컨텐츠로 만든 교육 과정 하나. 이게 두 개잖아요. 이걸 개발했던 게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일단 에이전시는 그럼 어떻게 판매를 하신 거예요? 네이버 그 엠베서더 도전하는 영상 컨텐츠 올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자동화에 대한 컨텐츠들을 좀 쌓아놨었어요. 거기에 노코드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근데 저는 그게 전문가는 아니었고 유튜브에서 본 것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아가지고 전달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전문가로 제가 된 거죠. 지금 여기 사무실 해주신 대표님 만나게 되고 그걸로 이제 또 이제 이분한테 받을 때는 가격대가 더 올랐죠. 이제 해줄 때 거의 1,000에서 2,000 그리고 이번에 5,000짜리. 저는 요즘 생각하는 운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랑 운이 있잖아요. 노력을 컨트롤하는 게 배우는 거고요. 러닝을 하는 거고 운을 컨트롤하는 건 시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운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60% 확률로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은 100번 도전하면 60번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시도하는 거. 시도가 되게 중요하네요. 대표님은 시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바닥에 굴렀죠. 얼마나 지금 이메일에 거절당한 것들 그리고 중간에 어그러진 것들이 진짜 많이 쌓여요. 그런 게 사실은 외부에 많이 안 보이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는 것만 보이게 되죠. 저는 주피터스에서도 엄청 밴 많이 당했어요. 왜요? 공보 올려가지고. 거기조차도 저는 거기에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그 카톡 글을 밴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와. 노골적으로 저는 홍보를 했거든요. 생각이 없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밴 당했을 때는 엄청 부끄럽고 짜증났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에이전시 수입은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 받았어요? 에이전시는? 7, 8천 된 것 같은데요. 7, 8천? 네. 7, 8천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사업을 사업을. 에이전시만 하시지 왜 교육 사업을 또 하셨어요? 그것도 바쁘실 것 같은데. 교육이 더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이번에도 이제 웹플로우 에이전시 100명 올 거거든요. 100명이면은 이제 100개 정말 다 실패한다 해도 100개의 실패 사례가 남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또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번 모토는 그거예요. 100명 모아서 우리끼리만 100개의 케이스를 공부를 해보자. 서로 지금 에이전시 했는데 성공했던 사람은 왜 성공했는지도 분석해보고 실패했던 애들은 왜 실패했는지도 분석해보고 저는 계속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요즘 생각하는 거 그때 1인 비즈니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꽂혔거든요 완전히. 스몰 비즈니스, 1인 비즈니스. 네.
그래서 혼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솔로 유니콘이 진짜 탄생할 수 있는 건가? 어. 그거에 완전 꽂혀서 해외 사례들 지금 계속 보고 요즘 많이 보는 게 스타터 스토리라는 해외 유튜브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뤄요. 그리고 걔네의 비즈니스 모델조차도 좋아요.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에 걔네도 그 유튜브로 모객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성공한 1인 비즈니스 사례들을 다뤄요. 디자인 조이도 거기 나왔었고 이로 책 써가지고 13억 번 사람 이런 사람들 나와서 다루고 그리고 이제 걔네 사이트로 가면은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 스터디 500개인가 1000개 이들이 왜 실패했고 왜 성공했고 요걸 분석한 자료를 60만 원 주고 거기에 회원가입하면 60도 안 돼. 69달러니 690달러니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80만 원 되나? 80만 원 정도. 와. 그거에 한 번 가입을 하면 그걸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근데 그거에 이제 구독자가 12만 명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그거를 구독한 사람이 5천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그 엄청나죠. 근데 그런 게 약간 유행인가요? 그 약간 어세시 비즈니스도 그런 거잖아요. 컨텐츠 비즈니스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그 어. 유료화 시켜가지고 하는 게. 근데 저는 그 시초가 그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앤드류 테이트다. 앤드류 테이트 엄청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 버셨습니까? 교육을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 사업을 10월부터 하셨나요? 10월부터 2달 됐죠. 아, 두 달, 딱 두 달. 딱 2달 됐고 매달 2천씩 됐죠. 이번에. 그럼 두 달 동안 4천만 원. 네. 그러면 작년에 8천만 원 에이전시랑 네. 4천만 원, 1억 2천. 1억 2천만 원 매출. 그 실제로 한 4달 정도 영업을 하신 거고. 그렇죠. 4달에 1억 2천, 한 달에 한 4천만 원도 네. 버신 그렇죠. 거네요. 평균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어떤 성공 전략? 딱 한 전략. 줄로만 얘기한다면 한 줄 컨텐츠다. 컨텐츠? 근데 컨텐츠가 어렵잖아요. 사람한테는. 어려워. 그죠. 컨텐츠라는 건 그 실제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원래 막 유튜브나 블로그 쓸 때도 알고리즘을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그런 영상을 봤어요.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도로 바꾸면 일이 쉬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봤을 때 이 사람이 호감으로 느껴지는 정도로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뭐 카피라이팅 뭐 이런 거 최근에 그래서 올린 영상들을 신경 안 쓰고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에 좀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져요 영상이. 맞아요. 그 어쨌든 아까 얘기해보면 정리해보면 처음에 시작으로 글이라는 컨텐츠로 시작을 했고 지금 맞아요. 유튜브라는 컨텐츠로 성장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결국에는 그 힘은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정작 본인은 그런 컨텐츠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강의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좀 약간 모순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요. 어. 이거에 대한 부트캠프를 열어보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트캠프 지금 웹플로우가 저는 그거였어요. 제일 쉬워요. 처음에 시작하기에 제일 쉬운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술적인 능력이 하나도는 아니지만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템플릿 수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쉬운 비즈니스라면 그 뒤에 이제 다음 단계가 콘텐츠 비즈니스. 그리고 이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실미단을 여는 방법이 되겠죠. 어떻게 해서 실미단을 열 수 있었냐가 될 거예요. 코호트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언섹시 보셨어요? 거기 네. 코호트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코호트들의 사례들 보면서 기존에 이제 VOD로만 하면은 완강률도 낮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미단 완강률 엄청나잖아요. 끝까지 다들 거의 다 쫓아 오시잖아요. 그게 실제로 개최자랑 인터랙션이 있고 이게 뭐라 그러죠? 비싼 돈이고 이런 것들로 하나씩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 요즘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트캠프를 다음 기수로 열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 그게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백만장자 메신저 아세요? 알죠. 알죠. 그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옮겨보려고. 그 어쨌든 작년에 짧게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면 굉장히 자리를 잘 잡으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뭐 분석을 해서 뭔가 테스트를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현업에서 빨리 돈을 받고 피드백을 받는 맞아요. 이런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알려주실까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그때가 글을 얼마나 잘 쓰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해외 비즈니스 모델도 보면 카피라이팅에 대한 강의가 제일 잘 팔려요. 쉽서리라고
30일 동안 글쓰기 챌린지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제일 잘 팔려요. 그게 30일 동안 링크드인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독자를 모으고 자기 전문성을 만드는 챌린지예요. 그게 근데 60인가 70 정도 돼요. 그거를 30일 동안 알아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스템만 제공해주고 알아서 만들고 보면서 카피라이팅이 진짜 중요하고 카피라이팅은 결국 글쓰기고 글쓰기를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태연님은 AI로 돈을 버셨나요? 저는 AI로 벌었다 생각해요. 완전히. 어, 근데 그 AI가 아니었어도 저는 벌었을 거라 생각해요. AI가 아니었어도 아니었어도 그게 지금 2023년, 24년의 흐름이었던 거고 네. 다른 흐름을 잡았어도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몇 가지 그냥 그게 사실 요즘이 아니라 원래 유튜브의 디폴트잖아요. 맞아요. 뭐 자동화 툴 몇 가지, 트렌드 몇 가지 이런 게 제일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누군가의 원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었고 그걸 요청해 본 적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지금 저의 걸림돌이에요.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맞는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되고 이걸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 혼자 했을 때 10억 번다고 하면은 같이 했을 때 30억 벌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10억을 줘도 이득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저한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욕심이 많아서 욕심 왜냐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내가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그 예를 들어 그 같이 해서 30억을 벌렸으면 아 내가 왜 10억을 줘야 되지? 그때 가면 10억을 줘야겠지 생각이 들겠죠. 그때는 근데 확신이 없잖아요. 네. 근데 미리부터 그거를 이렇게 던져주고 해야 되니까 일을 할 때 그게 어려운 거 그 같아요. 협업이 어려우신 건 욕심이 많아서 예를 들면 맞아요. 협업이 같이 어려운 나누기 거죠. 아깝다. 교만이죠. 예를 들면 직원들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맞아요. 그럼 결국은 그런 거네요. 제가 그건 것 같아요. 리크루팅을 먼저 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찾아온 사람들만 쓰니까. 그래서 만약에 먼저 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저의 새로운 벽이겠죠. 깨야 할 벽. 안 해봐서. 맞아요. 올해는 AI를 통해서 본인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교육으로 갈 것 같아요, 사실. AI 인공지능은 그런 것 같아. 한번 세팅해 두면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AI라고 하면은 저희가 쓰는 거는 제피어에다가 GPT 걸어놓고 거기서 그 맞춤 카피 생성해가지고 바로 보내주는 것 정도거든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노코드나 자동화를 더 많이 쓰죠. 비즈니스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근데 어쨌든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세팅만 해두면 더 이상 손댈 게 없더라고요. 제피어도 한 번 세팅해두면 손댈 게 없고 그래서 오히려 본질에 더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AI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모델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인공지능만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존 사업에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거기에다가 더하는 방식이 맞지. AI만으로 하는 거는 오픈 AI가 제일 잘합니다. AI만으로만 돈을 버는 거는 오픈 AI 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챗봇, 인공지능 챗봇 엄청 솔루션들이 많았는데 뭐 브레스도 있고 뭐 플로우 베이스도 있고 이렇게 많았는데 오픈 AI에서 GPTs 만들고 그 GPTs를 실제로 웹사이트에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을 쓸 필요가 없어요. AI만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것 같아요. 막 생각했어요. 데이터 드리븐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를 낸다. 요건데 그게 데이터로 돈을 번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 결국 그 데이터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고객의 만족이거나 고객이 왜 이탈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건 비즈니스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사실 데이터로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본질에 더 집중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깊은 통찰력이네요. 저는 유튜브로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거를. 유튜브에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들은 다 제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것과 이거에 대한 니즈의 파악이에요. 그럼 꿈나무들한테 올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일단 평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
저는 지금 제가 욕 먹는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일을 멈출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망한다고 해서 이 일을 그만둘 것 같지 않아요. 다시 또 하겠지. 다시 또 그들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할 것 같지. 그래서 그런 좀 평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한다는 게 약간 야수성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겨낼 거고 진짜 짐승처럼 내가 이 사람한테 증명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그 전투력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전투력이 상실된 친구들, 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짜증이 나요. 그냥 너가 지금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거고 바꿀 수 있는 건데 계속 변명을 하잖아요. 뭐 내가 너무 바쁘다. 내가 지금 그리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게 저는 완전 변명이라는 게, 특히 제 나이 때 만약에 가정이 생기고 이러면 전 아직 안 생겨봐서 몰라요. 근데 제 나이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변명이고 겁쟁이다. 그래서 그 평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평판에 대한 두려움을 기억하는 거. 제가 책을 출간하게 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은 처음 보는 회사용 이커머스 책이라고 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팀을 꾸리는 방법이라든지 구매 전환율 상승 비법, 그다음에 팀원을 평가하는 방법, 고객응대 잘하는 방법까지 회사에서 쇼핑몰 이커머스를 잘하기 위해서 A부터 Z까지 제가 20년 동안 경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책을 쓴 이유는 개인 창업용 이커머스 책은 굉장히 많은데 시장에 회사에서 이커머스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은 없어서 제가 출간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회사에서 이커머스를 성장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서점에서 예약 판매 중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구매하신 분들에게 제가 그 이커머스 AI와 이커머스의 사례를 최근 자료까지 모은 스페셜 에디션을 전자책으로 발행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의 지금 예약 웹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책 구매하신 다음에 그 책 내용과 정보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